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련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들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배달 음식 시킬 때 리뷰를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서비스 음식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별점이나 리뷰를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별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분들도 배달앱의 별점 리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이른바 공군 치킨 갑질 논란 기억하실까요? 한 공군 부대에서 치킨 125만 원어치를 시켰다가 닭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액 환불한 다음에 또 배달료 1,000원 문제를 가지고 별점 1점 후기를 남긴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고객이 음식의 양이 많아서 살이 쪘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악의적인 리뷰를 달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소비자가 별점을 주는 평가 기준은 사실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악의적 별점 테러들도 생겨나면서 업체들만 타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개개인의 평가긴 한데 저도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별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피해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구전 마케팅이라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점과 댓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62% 정도가 노출 순서의 기준은 별점 리뷰가 높은 순위라고 생각해서 주문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배달앱에 따라 별점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광고료를 많이 내거나 주문 건수, 배달 속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도 노출 순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니까 업주들의 생계와 직결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별점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비상식적인 요구나 갑질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아예 뭐 보상을 해달라라고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앱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배달 속도와 고객들의 평가 점수인 별점과 리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은 별점을 잘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음식과 서비스를 더 줄 테니까 잘 봐달라는 이른바 리뷰 조공은 기본에 아예 별점과 리뷰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에다가 매월 돈을 주고 맡기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리뷰 조공을 좀 피하려면 제대로 된 리뷰도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이런 고충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둘 다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별점 평가와 악성 리뷰가 업체에 치명적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요. 배달 대행 업체와 포털 사이트는 악성 리뷰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네이버는요, 그동안 최대 5점, 즉 5개의 별을 기준으로 가게를 평가하고 짧은 후기를 쓸 수 있는 별점 리뷰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분기까지 리뷰 평가 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프라인 식당의 경우 리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다 정보 가치가 높은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10대, 20대들은 거의 뭐 검색할 때 유튜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네이버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방문자들이 리뷰를 남기면요, AI가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해시태그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기존 별점 리뷰가 정량적 평가였다면 이번엔 식당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정성적 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네이버는 업체의 장점과 개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불만을 전하고 싶을 땐 식당 주인만 볼 수 있도록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도입하고요. 또 취향이 비슷한 리뷰어들을 한 곳에 묶어서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추천하고 리뷰 구독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 리뷰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고객 갑질은 방지하겠다는 건데 다른 배달앱들은 어떤 개선책들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별점과 댓글도 고객의 반응이고 정보라며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앞서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가 요청하면 일시적으로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30일 동안 조정을 거쳐서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노골적인 욕설이나 상품과 관계가 없는 비방 등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서 삭제하는 등 리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달업체는 소비자 개개인의 별점과 댓글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제공하고 별점 평균 점수만 공개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대책은 실제로 이런 별점을 받는 배달업자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업주들 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악성 리뷰를 지우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악성 리뷰가 진심인지 악의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손님의 컴플레인이 타당하지 않다고 배달앱 측에 문의를 해도 이 업체와 손님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배달앱은 소비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별점을 1점만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가게도 생겼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5개 만점에 1개만 받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별점 테러로 인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1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고육지책까지 등장한 겁니다. 해당 업주는 리뷰 별점 1개와 음식 사진 리뷰를 올리면 서비스 음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다면 꼭 별점을 1개만 달라고 안내한 건데요. 기존 상식을 깨는 해당 업주의 역발상 이벤트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를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새해 첫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 1위는 뭐였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배달 음식 하면 사실 이걸 가장 많이 시키실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녁 메뉴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치느님 맞죠? 네, 맞습니다. 한 배달업체의 연말연시 주문 내역 분석을 보면요. 새해 첫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은 단연 치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치킨이었을까요? 오저치고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오저치고는요. 오늘 저녁 치킨고의 줄임말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네. 치킨은 아마도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배달 음식 시키셨나요? 그렇다면 별점을 남길 때 내가 남긴 별점 하나에 울고 웃는 자영업자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